네, 반갑습니다. 전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 제가 쓴 거는 이제 이게 심당전서입니다. 이제 이 심당전서는 심당 이고선 선생의 평생의 저작물들을 엮은 거거든요. 문집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원래 이분의 아들은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장남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분이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이제 이게 문집으로 만드는 다 엮은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체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아침 오전부터도 이렇게 논의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자체가 이 모든 게 이제 일단 위선으로 몰아가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왜 이러냐? 이게 이제 한쪽 말만 지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이 위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어떤 태도도 문제지만, 그것만 받아 적고 국민들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언론의 문제도 사실 보면 좀 책임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그대로 편파적으로 하는 게 그걸 국민들한테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어떤 주장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왜 이 환단고기가 위선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이 남한으로 가져와서 전소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유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유립에 의해서 모든 어떤 1911년에 이 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저자가 편찬자가 개연수였다. 이런 모든 어떤 정황들을 해방 이후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건접적으로는 60년대 이후,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그 자유지에 기고되고 하는 가운데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1911년에 책이 나왔다는 그 근처 그 시기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에부터 어떤 이런 객관적으로 제3의 이야기가 안 오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걸 이제 왜 이유립 혼자만의 이야기하느냐, 이유립에 의해서 보면 밝혀진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오로지 이유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러면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위수론자들은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의 어떤 그런 핵심과 같은 그 이유립만 죽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은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유립 죽이기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진짜 이게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것이 공인되었다고 하죠. 지금 보면 환단고기는 100% 위서로 결정났다. 그럼 위서로 결정난 이유가 뭔지를 알려야 되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이 조인성 교수의 1988년의 논문입니다. 이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여기에 보면 이제 결론이 이것입니다. 환단고기라는 것은 1920년대 말 이후에 이유립에 의해 저술 편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고 이렇게 시작했고요. 환단고기가 1949년에 정서되었다 하므로, 이게 왜 그러냐면 광우이의 사본이 79년에 나오면서 그 뒤에 말미에 보면은 오형기의 발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기축년 1949년에 그 발문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49년 정서설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49년에 정서가 되었다 하므로
이 이유립은 1949년 이전 그 이전에 멀지 않는 시기에 환단고기의 초고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수정 보충하여서 최종적으로 79년에 세상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라고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후에는 위서로는 환단고기는 위서로 다 결정났다. 이렇게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확정된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이런 발언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안 알려진 이 심당전서라는 이고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당전서는 이후에 81년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또 다른 제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책이 나왔다는 걸 어떻게 또 증명할 거냐. 또 뭐 이렇게 사사건건 또 이게 시비가 붙겠죠. 근데 이 홍익대전이라고 보면 이 심당전서의 가장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여기 이제 홍익대전입니다. 이 홍익대전이 이분의 저서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셀러.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1924년부터 이렇게 책이 계속 이렇게 완성돼 나가는데 이 책은 1924년에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완성된 게 1952년에 완성이 돼요. 1차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보면 이 홍익대전이라는 글자를 제자가 썼는 게 1954년에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통용되는 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판이 나오는데 그게 1968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책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인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그러면 홍익대전은 뭐냐? 이게 천부경 책입니다. 천부경에 대한 이 도회가 들어있고 천부경에 대한 어떤 주석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걸 정보를 수록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된 게 이름을 이제 홍익대전이라 했는데 이 홍익대전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연수 선생이 이기 선생을 처음 이렇게 광무원년에 처음 만나는데 그 두 분이 만나서 첫 작업을 하신 게 사업이 뭐냐면 홍익사서, 홍익인간을 만드는 홍익의 4가지 책이라는 그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태백일사에 들어가 있는 천부경을 발췌해내고 그리고 3.1신고 오늘 3.1신고도 있었는데 3.1신고도 발췌해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대종교에서 발간한 참정개경과는 다른 개연수 선생은 정주 이탁에게서 이렇게 수집하는 참정개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참정개경.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행촌이암의 3대 저서로 알려져 있는 태백진훈이라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단군세기가 이제 알려져 있지만 단군세기와는 별도로 또 다르게 태백진훈이라고 있는데 이 태백진훈은 태백일사의 부록으로 이렇게 초고로 이렇게 합본되어 있는 것을 이기 선생한테서 개연수 선생에 전수되었다고 이렇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게 홍익인간을 하는 홍익을 이해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최소한 이 4권의 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기 선생과 개연수 선생이 홍익사서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홍익대전이라고 붙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홍익의 법전이다, 큰 법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내용은 천부경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사실 기절초풍할 내용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심당전서에는 이제 81년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결과물이 24년에
천정영감, 환단세감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단서대강의 자기 서문에 보면 자기가 9살 때부터 이 역사를 바로잡기로 이것을 후세에 물리쳐 너무나 이게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새롭게 이게 역사서를 쓰겠다. 그게 시작한 게 구세입니다. 이분이 1905년생이시기 때문에 1914년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했는데 이 해가 언제냐면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간이 되고 그 3년 후 1914년에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단고기를 접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분이 첫 번째 했던 이 환단세감이 만년의 우리나라 황통 계보들을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그 고종 순종 왕 이게 조선 왕조까지 이 만년에 걸치는 어떤 이 황통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서는 환단고기도 지금 만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만년의 황통도를 할 수 있는 계보들을 만드는데 그 작업을 첫 번째 10년에 걸쳐서 환단세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2년에 이제 홍익대전 이 천보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주고, 그리고 평생 그 자신의 역작으로서 1965년에 이 단서대강을 완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단서대강은 이 그 황국부터 해서 조선 왕조의 순종 임금까지 해서 전체 만년이 넘는 역사를 일일이 자신이 이 역사서를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서대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이런 작업 자체가 이미 65년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지금 하잖아요. 79년에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창작했다, 지어냈다. 근데 이미 여기에는 보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용문헌에 보면은 환단고기가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이게 인용문헌 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당군색이라든지 복부역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79년에 지금 창작됐다고 위서로 지금 다 이렇게 학계에서 공인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65년에 만든 이 책에서는 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심당전서의 특기 보면 이 심당전서는 전체가 1집과 2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집은 거의 보면 역사 관련 문헌이고, 2집은 심당의 개인 이제 문집, 이제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집안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2집으로 들어가 있고, 거의 1집에 보면 웬만한 어떤 그런 역사 관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있는 것이 이제 홍익대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에 이제 집필을 시작하게 돼 가지고 1952년에 완성이 되고요. 하여튼 이 책이 개인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간이 될 정도로 어떤 세상에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시작을 하게 돼서 1924년에 이제 완성된 천정영감과 환단세감이 있는데, 천정영감은 이번에 독특한 어떤 그런 계산 연대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원의 운세하고는 또 다른 이분의 독특한 어떤 이 설정을 해서 좀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환단세감이 일단 24년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어떤 여기에서 보면 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쓰는데 단서대강이 되는데, 이제 단서대강의 전체가 보면 이분의 글쓰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의 어떤 그런 작품의 성향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요즘 이제 유명한 이제 빅 히스토리식 사관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 처음에 이 천지 창조가 되는 신도 세계, 일신이 있고 삼신이 있고 삼황, 삼령, 이런 같이 신도 세계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투영돼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황국부터 쭉 내려가는 이 사관을 적고 있는데, 이것을 또 환단고기를 보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뭐 첫 번째 책인 삼성기 첫 구절이 보면 그 오한건국이 최고라 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게 유일신에서 이제 일신이 있었다. 일신이 400역 제 400역 지천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역사가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이렇게 일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더 선명하게는 태백일사를 보면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삼신오제본기입니다. 태초에 이게 이 우주 창조부터 해서 일신이 삼신이 작동되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이 땅에 처음으로 황국이라고 이 황국이 있었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하기 때문에 이고 선생의 책도 보면 그 맥락에서 똑같이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의 60세 완성이 되는데 그 51년에 걸쳐서 평생의 역작이죠, 이게. 그리고 전체 어떤 심당전서의 36%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 사실 단서대강 자체가 양도 많고 전체적인 어떤 구성 부분은 가히 우리 역사를 이분이 개인적으로 썼지만 엄청난 어떤 이런 자신의 역사관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게 이제 성의사원인데요. 성의사원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이제 서문에 단서대강 서문에 보면 이게 자신이 일찍이 9살 때부터 내가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니 대개 여러 경전을 널리 채택하여 하며 또 옛 역사를 널리 수집하며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오류를 바로잡아 일생 동안 고통을 쌓아 비로소 약간의 편을 이루니 제목을 단서대강이라 하였다. 이렇게 서문에 자신이 이 60세에 지금 완성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9살부터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정영감과 환단세감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표시에 보면 일신이 작동됩니다. 이게 이 천조 황신이 우주를 거느리시면 그러면서 일체 삼룡으로서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상제다. 이래서 일신에 작용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삼신이 이제 개벽을 이렇게 이 문을 여는 어떤 삼신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삼항으로서 또 이렇게 신도에서 천상에서 여는 어떤 시기가 있었고, 삼룡이 삼황 삼성으로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 이후에 환인께 천재가 황국을 이렇게 열었다는 거죠. 그것이 환국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연도는 이 환단고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4320년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황국의 환인의 황국 다음에는 환웅천왕께서 이제 신시를 열었다는 거죠. 신시를 열어서 이 신시를 이제 국가명으로 이분은 이제 채택을 했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환금천왕이라고 단국을 열었다고 해요. 이분은 이 단군 조선이 가기 전에 신시에서 단국을 여는데, 이 환금천왕이 누구시냐면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을 여기서는 이분은 환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차이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또 보면 황국 배달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전체는 환단고기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왜 이게 1924년에 났는데 환단고기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황통도에 보면 첫 번째 황국이 나오잖아요. 황국인데 7세 환인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분들의 이름 존호가 나와요. 그런데 1세가 뭐냐면 거바란 환인 천재로 이렇게 명이 되어 있거든요. 명명이.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는 환단국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이 1세 환인 천재가 문제인데, 요것은 이제 태백일사를 보면은 안팎연 환인 천재의 안팎연 또는 역칭 거바란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안팎연을 보통 명사로 보신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단고기와 심당전선은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 이건 이제 역주자 환단고기 역주자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팎연 환희는 또한 거바란이다고 이렇게 해제에도 밝혀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고 선생이 봤던 것은 그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갑신년 1944년에 단서대강 편찬 중에 느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글을 지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첫 편성 황국 만년사라는 이런 문구를 시작해요. 황국의 만년의 역사를 편찬하면, 이런 가운데 자기가 이제 아직 20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감회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시로 이제 드러났던 어떤 그런 게 194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만년이 안 되지만, 심당전선은 사실 보면 앞에서 보면 만년이 넘는 우리가 이 경술국치까지 하는 것이 1300년이 넘는 이런 역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서를 처음으로 이제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 심당전서를 이제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유립의 글을 제외하고 환단고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가장 이른 책으로는 이게 이제 81년에 출판된 이고선의 심당전서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성의사원이라고 했거든요. 성의사원은 1966년에 발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의사원에는 이제 66년에 이제 서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당군세기, 북부여기, 환단고기 이런 것이 목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의사원의 목록 중에 보면 1973년에 출판된 세계 문명 동원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는 이제 볼 때 이건 뒤 후반에 끼워 넣은 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말을 이게 변명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일단은 이게 이제 장영주라는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제 이 자체를 하는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문헌을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하고 문헌을 인용한 거죠. 언뜻 보면은 사실 이 성의사원 뒤에, 성의사원이 뭐냐면 그 운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성의사원이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끝나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 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여백이에요. 이게 여백이고, 이 자체에 더 이상 이제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이분의 어떤 그런 문헌 보는 방식대로 하면 부록이 이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부록은 여기 안 들어왔고, 완전 새롭게 해서 그 인용문헌 요즘 말로 하면 및 참고서 목록이라고 해서 별도로 섹션에 해당하는 그런, 여기 보면 이제 섹션 중간 어떤 그런 별칭도 이렇게 새로 달았고, 그게 별도로 이렇게 넣는 거지, 이게 성의사원의 참고 이게 부록으로 들어간 문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이 자체가, 왜냐하면 65년에 단서대강에 보면 환단고기가 본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본문 중에 보면 환단고기를 인용하는 말이 들어가요. 이 뒤에 있는 참고 문헌 자체가 421종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런데 이제 66년 성의사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자꾸 이렇게 1년을 자꾸 더 늦추는 거죠. 70년대 후반으로 자꾸 맞추려고. 이런 어떤 의도성이 아닌 의도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여백이 있고 나서 이제 넘어간다. 이 전체가 총 이렇게 421종의 문헌이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단고기 관련해서 내용들이 참고 문헌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뭐 단군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인용 문헌 급 이제 한자로는 급인데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인용 문헌 및 참고서 목록이라는 어떤 제목 타이틀로 쭉 이렇게 정리해 들어간 거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심당 전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앞부분에 역사에 관련 문헌을 전체를 종합하면서 이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어떤 그런 목록들을 일괄 정리해서 나중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거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환단고기를 이렇게 살펴보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문 중에 보면은 이렇게 환단고기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따로 나중에 이게 합본할 때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공격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일엽 선생 쪽에서 나온 단단하게 그 공식 기간지로 하는 이제 커바란이라는 잡지거든요. 근데 이때가 65년부터 해서 이렇게 80년대 초까지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발간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환단고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사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여기에는 왜 환단고기란 말이 없느냐? 환단고기라는 책 제목이 안 드러난다. 환단고기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잡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지금 환단고기 뭐 위서 정도까지 하지만 단군조선, 쉽게 말하면 고조선, 단군조선,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한양대 음악 전공하신 명예교수 이종구 교수님이라고 명예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70년대 국사찾기 협의회 할 때 그 당시에 여러 단체들이 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서울대 다닐 때 박시인 교수님 조수로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박시인 교수님 이제 따라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처음 이렇게 통화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단군이고 고조선이 이야기하면 보편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단군을 이야기하고 고조선을 이야기하면 쇼킹한, 이게 아무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파천왕적인 그런 얘기가 그런 풍토로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이게 왜 그때 왜 이렇게 왜 다 안 공개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식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단서대강에서는 65년에 이게 10월 달에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환단고기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커바란 잡지에 단지 그걸 기사를 안 쓸 뿐이지 있는 것 자체를 굳이 뭐 드러내고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황국배달조선에 관련된 이 환단고기와 단서대강 중에 유사성을 보면 260쪽 중에서 160쪽 가까이 3분의 2 가까이가 환단고기 단군세기와 이게 유사성을 이렇게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정확한 출처를 안 밝히면서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문을 보신 분은 누구나 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촌 선생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역사를 앞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니 어째서인가.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으니 형체가 혼을 잃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천고의 정론이다. 이게 단서대강의 서문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군세기 서문의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 대목이 길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만세를 표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없다.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으니 형체가 그 혼을 잃고서 어찌 보존될 수 있겠는가 해가 사실 보면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면 거의 같은 일치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새롭게 이렇게 정리된 문장화 시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드렸던 접안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이 있고, 단군세기 같은 경우는 단군세기에서는 47세 단군이고 심당전서의 단서대강에는 49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세, 2세가 앞에 있고 3세가 단군세기의 1세 단군과 같고 나머지는 이제 1세, 2세가 추가된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이게 단군세기와 단서대강에 있는 이 연대 제2연을 보면 이렇게 완전 일치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는 단서대강 자체가 이 환단고기에 단군세기를 그대로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제2기간 자체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정확한 어떤 문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79년에 창작되었다는 이런 지금 이 학계 일반적으로 연구도 하지 않고 그 일방적인 어떤 낙인에 가까운 이 프레임이 79년에 이렇게 창작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65년 그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이 자체에서는 이 더 이상 79년에 창작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